정말 끊임없이 변하고 가끔은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만약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수천 년 된 고대 시스템 안에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봤을 근본적인 고민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고대의 지혜, 주역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주역이라고 하면 그냥 미래를 맞히는 점술책 정도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주역은 변화의 패턴을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철학적인 지도와도 같아요. 그럼 주역이 대체 뭘까요? 이름부터 한번 뜯어보죠. 주는 이 사상이 딱 체계화된 중국의 주나라 시대를 뜻하고요. 역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의 원리에 관한 엄청난 통찰을 담은 책인 셈이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변화라는 한 글자에 세 가지의 깊은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변혁.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사실. 둘째는 이간.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변화가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력. 모든 게 변하는 와중에도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법칙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통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이원론적인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음과 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과 양을 선과 악처럼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역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마치 춤을 추는 파트너 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힘은 각각 기호로 표현되어 이렇게 끊어진 선은 쭉 이어진 선은 양이죠. 이게 바로 우주라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기본 비트, 다시 말해 0과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순한 두 개의 선이 어떻게 세상을 설명하는 이토록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로 발전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의 상징 체계는 정말 우아하게 층을 이루면서 만들어져요.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선, 이걸 효라고 부르는데요. 이 효가 모여서 8개의 기본 상징인 8궤를 만들고 이 8궤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서 60대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64궤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8궤가 바로 그 기본 단어들입니다. 하늘, 땅, 물, 불, 바람, 우레처럼 자연의 근원적인 힘들을 눈에 보이는 기호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시스템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천재 머리에서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위대한 사상가들이 계속 지혜를 쌓아 올린 결과물이죠. 전설적인 성인복기 씨가 8궤의 틀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고요. 주나라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 문왕이 64궤로 확장했고 그의 아들인 주공이 각 선의 세세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철학의 거장 공자가 깊이 있는 해설을 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주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64개의 궤가 그냥 기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각의 궤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성공이나 위기, 협력, 갈등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의 원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개의 선이 전부 양으로만 이루어진 권궤는요, 가장 순수하고 능동적인 창조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하늘처럼 리더가 갖춰야 할 강건한 턱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택궤가 있습니다. 이 궤는 하늘의 기운이 아래에 땅의 기운이 위에 있어서 서로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화와 소통의 상태를 상징해요.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서 따온 거고요. 결국 소통이 번영의 근본이라는 점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고대의 지도를 우리 현대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주역은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주역은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라고 운명을 단정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의 패턴을 보니 이러하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주는 것에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기초가 된 이진법을 만든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바로 이 주역의 음양 구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양의 고대 지혜가 서양 과학의 뿌리와 만나는 정말 경이로운 지점이죠. 결국 주역의 모든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양지위도.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 이 음과 양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 역동적인 춤 자체가 바로 우주가 움직이는 큰 길,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입니다. 주역은 세상이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 삶과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보편적인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요?